2년 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과 정부의 법정 공방으로 보상금 지급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 등으로 대형 산불의 40% 이상이 봄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이 이어져 대형 산불 발생의 우려가 큽니다. 입산자 실화나 불법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높이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운영위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도로변 전선에서 시작된 불꽃이 대형 산불로 번졌던 고성 속초 산불 기억하십니까? 3,0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260여 세대가 삶의 터전을 잃었었는데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 이재민들은 여전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 숙소에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기약이 없어 더 막막한 이재민들을 박건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군의 한 야산. 빼곡했던 나무는 모두 사라지고 벌거숭이 산이 됐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나무도 곳곳에 방치돼 흉물스러움을 더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현장입니다. 한 10분 있다가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이능 삼리 저 꼭대기니까 한 15분 만에 동네를 덮었어. 저 위에서부터? 네. 그러니 어휴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소름 끼쳐. 3,000헥타르의 산림과 함께 260여 세대의 보금자리를 앗아간 대형 산불. 끔찍했던 순간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악몽과 같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부 이재민들은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추위와 더위 등을 견디며 생활합니다. 2019년 산불 당시 이곳 고성 지역에서만 240여 가구의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을 짓지 못한 54가구는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78살인 정옥희 할머니도 기약 없는 시간에 하루하루 지쳐만 갑니다. 고성군 토성면에 있던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집을 지을 돈이 없어 2년째 임시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하던 이곳도 지난 3월 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많고 어떤 때는 눈물이 다 나와. 너무도 답답해서 내가 집 태우고 내가 참 혼자서 우긴서 말도 못하겠네.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은 신속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이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재난지원금 외에 보상 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하고 한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재민들한테 전가가 돼서 피해 보상이 늦어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해자라고 한다 그러면 한전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국가는 그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는 추후에 모든 법예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행돼야 돼요. 끔찍했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형 산불의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과거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봄철 산불의 위험성을 짚어봤습니다. 2019년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고성군.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5월 1일 또다시 화마가 덮쳤습니다. 주택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1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헬기 39대, 진화인력 5천여 명이 동원됐고 축구장 175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지난해 봄철 발생한 전국 3대 대형 산불로 꼽힙니다.
산불이 이토록 크게 번진 데는 기후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고성 지역에는 12일 연속 건조특보가 발령 중이었고 초속 19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영서에서 영동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 지풍이 산불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발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더 건조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그 양간지풍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바람에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지구 온난화로 증발량이 늘어나면서 더 건조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같은 이유로 동해안의 대형 산불은 봄철에 집중됩니다. 2000년 삼척,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의 대형 산불도 모두 이때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을 봐도 한 해 산불 건수의 40%가 봄철에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65%에 이릅니다. 올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어 실효 습도는 낮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도 많아 산불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건조특보로 인해서 산불 발생 여건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겨우 내에 이어진 가뭄과 장기화된 건조특보 때문에 산불이 일찍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4년 연속 대형 산불이 일어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전국적으로 1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600헥타르, 축구장 800개 규모의 산림이 이미 소실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산불 원인 1위가 바로 부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림당국은 이 실화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축구장 28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홍천 산불. 그리고 이보다 약 2주 앞선 11일 영월 김삿가면에서 발생했던 산불. 이 산불들의 공통점은 바로 원인에 있습니다. 이 두 산불 모두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산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통계를 살펴볼까요? 최근 10년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약 16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6,000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버린 건데요. 이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9%, 소각 산불이 16%, 담뱃불 실화가 9%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산불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고성 강릉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00년 삼척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등 그동안 강원도 영동 지역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은 대부분 4월에 발생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객이나 성묘객도 많아지고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논과 밭두렁 불법 소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산림당국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는 너무 큽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같은 1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 관광객 감소 등 추가 피해까지 생각하면 복합재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논 밭두렁 쓰레기 안 태우기,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림에서 취사 흡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림당국도 봄철 대형 산불 제로화를 위해 4월부터 6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산불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과 지상 단속을 함께 해서 그물망식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기동 단속반과 드론 감시반을 편성해서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망가뜨려버리는 산불. 두 번 다시 이런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그 신동면 운치리에서 났던 지금 가해자를 검거를 한 상태입니다. 처벌이 어떤 수준까지 될지는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세부 원인은 연탄재 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산불을 태워 터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특위 구성이 부결됐습니다.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은 10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온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10년 만에 레고랜드 요 부지만 자금 되어 있고 주변 부지는 지금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레고랜드가 잘 되려면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또 책임지고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레고랜드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한 점검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출석 의원 9명 중 2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특위 구성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입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봄철이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생존력이 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상 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나물 채취나 등산 등을 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해 질병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입산을 자제하고 양돈 농가의 차단 방역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화천과 춘천, 양구 등 9개 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700여 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검출됐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시설이 철원에 조성됐습니다. 철원군은 육군 5군단과 협의해 유휴시설인 갈마르 문혜리와 서면 자등리의 군 검문소를 격리시설로 조성했습니다. 문예리 14개실과 자등리 12개실 등 모두 26개실로 구성돼 시설은 군 병력과 지역 주민들의 감염병 격리시설로 사용됩니다. 철원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 대한 격리 공간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월군이 영월읍 스포츠파크 실내 체육관에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7일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와 무정전 장치, 접종 부스 등이 설치됐습니다. 영월군은 백신 수급에 따라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혼 후 엄마 혼자 키우던 4살 아이를 폭행한 남자친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끄고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인 A씨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 아들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7일 5만 가지 행복 나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지역의 어르신과 에너지 빈곤 가정 500명에 마스크와 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또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위해 꽃 선물하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원조 쌀 토토미의 품질 향상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토토미를 1000제곱미터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물바구미와 도열병을 동시에 방지하는 초기 방제 약제 구입비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